골든타임 당뇨병 전 단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혈당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숨은 당뇨의 시그널, 혈당 스파이크가 뭔가요? 당뇨가 숨어서 뭔가 때리는 건가요? 뭔가 음흉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스파이크니까 배구에서 막 강 스파이크에서 이렇게 내리 꽂는 거인가 했더니 올라가는 것도 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급격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격히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생기게 되면 결국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뭐 배구 스파이크 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파이크 사전 찾아보면 뭐 못 뾰족한 것 뭐 이런 뜻도 있던데, 네. 그렇게 뾰족한 못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렇게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석해도 맞는 건가요? 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공복 혈당에서 이제 네. 식후 혈당을 넘어갈 때 한번 이렇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못이 뒤집어진 것처럼 이제 모양이 생겨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급격한 이런 혈당이 올라가는 상승되는 이 스파이크가 여러 개 반복되다 보면 당뇨병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왜 조금 오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음흉하고 숨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만 재잖아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잘 안 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재게 되면 결국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쑥 올라갔다 갑자기 쑥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건데, 저는 가끔 이제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나면은 갑자기 나른해지면서 손톱 발톱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숟가락 딱 놓자마자 뭔가 심심해. 허전해. 맞아, 또 허기가 과자 져요. 먹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그게 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 평소에 정말 당뇨 이런 게 없었던 네. 분인데 네. 평소에 정말 건강했던 이렇게 수민 선배 같은 분도 예.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당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스파이크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커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스파이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슬롭이라고 해서 경사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고요. 하루를 보게 되면 저런 스파이크가 여러 개 있게 되면 변동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진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을 조절할 때도 사실은 당알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런 진폭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서 확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스파이크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당뇨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임수민 아나운서가 아까 혈당 스파이크 증상으로 혹시 이제 식후에 졸림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밥 한 그릇 다 먹었는데 갑자기 과자 한 봉지를 다 먹는 날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혈당 스파이크 대체 정말 뭔지 증상이 좀 궁금합니다. 뜨끔하네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혈당 스파이크는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양한 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사를 했는데도 급격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있네. 그다음에 참을 수 없는 졸음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지요. 또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났는데도 식사 후에 바로 공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현기증 때문에 생활이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또 손발의 떨림 증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다들 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구나 하고 좀 느끼시고 조절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될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은 우리 천천히 올리고 좀 덜 올리게 하는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끔합니다. 저 30대인데도 네. 이게 식후에 좀 많이 졸렸던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달 전까지 네. 먹다가도 졸려서 존 적이 있거든요. 과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신랑이라서 새벽 방송하는 거. 마지막 식탁 뜨기 전인데 예. 막 이렇게 신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신혼과 크게 연관이 걱정 안 있나요? 하셔도 되고 이재성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는 네. 신혼이라서 아, 예, 신혼 예.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당뇨일 때도 각종 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갈 때는 사실 우리 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가짜로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제 뇌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배고프지 않은데도 무언가를 먹으려고 또 찾게
찾게 되고요. 찾게 되면은 결국에 다시 또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잉여로 포도당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혈당이 올라가면 간이나 근육에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잉여의 포도당이 지방에 쌓이는데 제한이 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뱃살이 늘어나고 비만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또 이러한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착역은 2형 당뇨병이 악화되는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직에 보내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어서 포도당이나 영양분, 산소나 이런 공급이 잘 안 되면 뇌 기능에 문제가 되어서 치매의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가 뭐 2배, 뭐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1.6배까지도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게 당뇨 전 단계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할까요? 안 교수님. 예, 보통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당뇨 전 단계가 되기도 쉽고요. 또 당뇨 전 단계가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 당뇨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달달한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스나 뭐 탄산 음료 같은 거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혈당 스파이크 자주 오고 당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당뇨가 아닌데 공복 혈당이 약간 높다든지 뭐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복부 비만 있는 사람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다는 것은 만성 염증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혈당 스파이크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는 빨리 급하게 많이 먹는 분들, 이런 분들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셔야 되고, 당뇨병이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뭐 여러 어려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내당능 장애부터 시작을 네. 해서 당화혈색소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그 외우기가 어려운데 한번 네. 풀어주실까요, 교수님? 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나의 평균 혈당의 조절 지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액소관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산소가 운반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포도당이 결합하게 되는 경우, 혈당이 높을 경우에는 포도당이 결합되는 헤모글로빈을 당화혈색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는데, 높으면 최근 몇 달간 혈당 수치가 높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혈당이 높게 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변동폭이 높으면 이런 혈당 수치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함께 더 올라간다라고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 색깔 평균 혈당이 올라가면 당화혈색소 수치도 함께 비례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과 이런 조절 정도를 함께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더 합병증도 함께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의 조절 정도를 함께 보는데 매우 유용한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자,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교수님들이 해주시면서 등장한 용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서태훈 씨 공부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예.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뭐죠, 이거? 아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공복 혈당은 정말 공복에 이제 밥을 안 먹은 상태로 네. 8시간인가 6시간이 오! 지난 후에 재는 게 공복 혈당. 공부 잘했어. 그리고 식후 혈당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재는 거죠. 네, 2시간. 2시간, 예, 네, 그렇죠. 공부 잘했네. 자, 그럼 조금 난이도 올려보겠습니다, 예. 난이도를. 자, 여기 인슐린 저항성 당화혈색소 이거 나오죠?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당화혈색소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너의 이 혈당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당황스럽네요. 당황형색소 아니에요? 제가 당황스러운데. 인슐린 저항성은 그 말대로 뭔가 저항하는 것까지만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혈색이 네. 안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힘드네. 인슐린이 저항을 해서 파업을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느낌으로는 아는데 이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서태훈 씨가 확실히 개그맨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바로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헷갈리면서 어렵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이거 쪽집게 과외 한번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네. 이제 쪽집게 가해를 하면은 네. 그냥 공복 혈당은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후 혈당은 이제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당화혈색소는 내신 성적으로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평균
평균 혈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고혈당이라는 게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혈당이 오르면은 이제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과도하게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또 과도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고갈돼서 인슐린 분비가 결국은 잘 안 돼서 결국 당뇨병이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병의 자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아, 이게 잘 배워봤어요. 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쉽네요. 쉽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진짜 막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대한민국 원로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그 맞아요. 부고 기사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읽는데 근데 좀 놀랬던 게 고혈당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혈당 쇼크는 제가 들어봤어도 네. 고혈당 쇼크는 그때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생기던데요. 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네.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아까 치매도 얘기했고 신장합병증도 얘기했고 당뇨발도 있지만 급성합병증은 저혈당 쇼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혈당만 쇼크로 오는 게 아니라 고혈당 쇼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250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당뇨병성 케토산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고삼투수성 고혈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혈당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혈당이 높아져서 이게 당질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분해 못하니까 지방을 분해하거든요.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서 케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의 액성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의식이 불명되고 사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안타까운 뉴스처럼 이게 이제 당뇨병성 케토산증이나 혈당이 높아질 때는 고혈당 쇼크가 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서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 또 의식이 조금 흐려질 때 이럴 때는 내가 고혈당 쇼크가 오는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당뇨병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조용히 서서히 당하게 만드는 네. 당뇨 전 단계와 혈당 스파이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혈당 이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 볼게요. 혈당 관리에 홍삼을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김 교수님? 네, 홍삼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주요 성분이 혈당 조절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은요, 우리 체내의 인슐린에 작용해서 포도당이 세포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요. 또 우리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분해돼서 혈당까지 가는 단계를 조절해서 혈당이 빠르게 올리거나 또 급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막아줘서 혈당의 안정화를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우리가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우리 신체가 가지게 되는데요. 홍삼에는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서 이 산화 기능을 산화적 스트레스를 또 감소시켜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